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미 해군은 PASA에서 사용할 HAAWC 키트의 초기 작전 능력을 선언했습니다. HAAWC 키트는 고고도에서 최대 64km 떨어진 지점에 대자머리를 투하할 수 있게 되어 PASA의 생존성과 작전 효율을 향상시킵니다. 보잉은 지난 21일에 고고도에서 최대 64km 떨어진 지점까지 마크 54를 운반할 수 있는 HAAWC 키트가 초기 작전 능력을 획득했다며 미 해군으로부터 최대 1.2억 달러의 생산 계약을 따냈다고 밝혔습니다. HAAWC는 AGM-84HK의 접이식 주입 구조와 제2담의 GPS 유도 시스템을 사용한 마크 54를 활공식 어뢰로 변환하는 키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마크 80 시리즈를 활공폭탄으로 변경하는 제2담 2R과 같은 컨셉이지만 HAAWC는 고고도에서 최대 약 64km 떨어진 지점까지 대자머리를 운반하고 투하할 수 있어 PASA는 마크 54 투하를 위해 목표 지점에 접근하거나 고도를 낮출 필요가 없어져 PASA의 생존성과 작전 효율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소노보이 디스펜서 포드를 탑재한 MQ-9 무인 공격기와 SH-60 대자멜기 등과 연계함으로써 PASA는 순항고도에 머물면서 거대한 대자머리 운반기로만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초계기를 잡기 위해 잠수함용 수중발사형 대공미사일의 실용화도 거의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PASA를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많은 나라들은 잠수함에서 바다 위에 떠있는 적 대자맥이나 초계기들을 격추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독일 해군은 공중의 위협에 대항 수단이 없는 잠수함을 보호하기 위해 IDAS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어뢰 발사관에서 운용할 수 있는 수중 발사형 유도미사일로 IDAS는 수중을 항해하다 부스터를 점화하고 공중으로 뛰쳐나가면 날개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후 시커가 목표를 탐색하여 적 대전 헬기와 수상함정 등의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DAS는 잠수함과 광섬유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잠수함 오퍼레이터가 개입하여 목표를 변경하거나 작전을 중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독일 해군은 IDAS에 대해 그동안 대자매기의 위협에 직면한 잠수함은 적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바닷속으로 숨는 소극적인 방어 행동밖에 할 수가 없었지만 IDAS의 등장으로 잠수함은 적극적인 방어 행동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IDAS 개발 작업은 2023년에 완료되어 2024년에 2일이형 잠수함의 IDAS 도입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양산화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랑스도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대공미사일인 A3SM을 개발했고 미 해군도 AIM-9X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도 잠수함용 대공미사일을 여러 차례 연구하고 있어 수중 발사형 대공미사일 개념의 성숙도와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IDAS와 같은 무기가 보급될지는 미지수지만 미 해군이 배치를 결정한 HAAC는 PASA와 같은 초계기에 취약한 부분, 즉 대자머리를 투하하기 위해 저공으로 내려올 필요성을 없애주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최근에 주목도가 높아진 잠수함용 대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HAAWC를 활용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바다를 점령하려는 각국의 기술 개발은 더욱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이 그동안 중단되었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지난 19일에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등 3개국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합의 범위는 시제기 개발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도하여 FCAS의 개발 주도권 다툼이 마무리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FCAS에 대한 지금까지의 경위를 간단히 설명하면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3개국이 공동 개발하는 FCAS는 유인 전투기와 연동 가능한 무인 전투기와 탑재 무기 및 네트워크 등 시스템으로 구성된 패밀리 시스템의 총칭으로 FCAS에 포함된 유인 전투기는 2027년까지 프로토타입의 첫 비행이 예정되어 있고 2030년까지 NGF의 최종 설계안을 확정하여 2040년까지 NGF의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당초 독일과 프랑스에 이어 스페인이 뒤늦게 FCAS에 참여하면서 기존의 두 나라가 합의했던 지분 비율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원래 프랑스와 독일 두 나라에서 시작된 FCAS는 차기 주력 전차 개발 계획인 MGCS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두 나라는 개발 주도권 다툼으로 인한 개발 지연을 피하기 위해 FCAS 개발은 프랑스가 주도하고 MGCS는 독일 주도로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FCAS 계획에 스페인이 참여함에 따라 지분 분배 재검토가 이루어져 세 나라 모두 33%의 지분을 갖는 공평한 분배 비율을 갖기로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평한 지분 분배 비율이 FCAS 주도권 다툼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FCAS의 핵심 기술, 즉 기체 설계와 엔진 개발은 나팔에서 나온 기술을 기반으로 하므로 프랑스가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독일이나 스페인의 의견을 존중해도
기체 설계나 엔진 사양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기반 기술을 제공하는 프랑스에 있다고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분 분배 비율이 공평해졌기 때문에 독일은 기체 설계와 엔진 사양에 관한 최종 결정권도 33%의 비율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즉 독일이 기체 설계 작업에도 참여시켜달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당초 개발 일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제기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2021년 6월까지 확보해야 해서 지난해 5월에 새나라는 시제기 개발에 합의했지만 주도권 다툼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라팔 개발사인 다소 최고 경영자인 에릭 트라피에는 지난 1월에 독일과의 협의가 수렁에 빠지면 프로그램 자체가 위태로워진다고 경고했으며 다소는 경고대로 FCAS 개발을 위해 확보했었던 기술자 조직을 해산시켰다고 지난 3월에 발표했습니다. 즉 개발 작업 개시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확보하고 있던 기술자들을 FCAS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배치 전환하거나 해고시켰다는 뜻으로 현재 언론의 취재에 응한 트라피에는 더 이상 기존의 스케줄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2050년이 가장 현실적인 스케줄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케줄 지연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등 3개국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다만 합의 범위는 시제기 개발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개발 체제의 주도권 다툼이 매듭 지어진 것은 아니며 FCAS에 포함된 유인 전투기에 대한 설계안으로 다시 옥신각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다소사는 이미 기체 개발을 담당하는 기술자들을 해산시켰기 때문에 시제품 개발 체제를 재구축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때문에 2027년까지 시제기의 첫 비행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며 앞으로 프랑스 단독으로 개발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외신도 보도되고 있어 FCAS 프로그램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미드리스트 아이즈는 지난 23일에 터키가 우크라이나의 하이마스의 GMLRS탄에 해당하는 레이저 유도 로켓인 TRLG-230을 공급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시각적 증거가 없어 사실 여부는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군사분석가들이 운영하는 오릭스는 지난 21일에 터키가 우크라이나의 레이저 유도 로켓인 TRLG-230을 공급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공식 발표나 시각적 증거가 없어 사실 여부를 의심해왔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미드리스트 아이가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튀르키예가 TRLG-230을 우크라이나에 50발에서 200발 정도를 공급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 소식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로켓산이 개발한 레이저 유도 로켓탄인 TRLG-230은 최대 70km 앞 목표를 GPS 유도로 정밀 공격할 수 있으며 TB2에 내장된 레이저 조준기 등과 결합하면 TRLG-230탄은 GMLRS탄을 웃도는 명중 정확도를 자랑하며 로켓산제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 MBRL을 사용해 운용되고 있다고 튀르키예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튀르키예는 MBRL의 수출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며 얼마 전에는 인도네시아가 MBRL을 구매했습니다. 튀르키예의 로켓산은 지난 5일에 인도네시아로부터 전술탄도미사일인 칸을 수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켓산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 MBRL에 사용되는 칸은 하이마스에서 사용되는 에이테킴스에 해당하는 미사일입니다. 어찌됐든 미국의 하이마스와 GMLRS탄에 해당하는 시스템과 탄약을 튀르키예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는 얘기인데 같은 타이밍에 SNS상에 등장한 동영상도 우크라이나군의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이 이야기가 진실인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해외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떠돌고 있으므로 잠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